쿵. 법정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성급하게 들어섰습니다. 박재혁 50세, 금성물산 전무이사. 그의 손목에는 2천만 원이 넘는 롤렉스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박재혁이 법정 안을 둘러보며 허리를 꼿꼿이 세웁니다. 이어 그의 뒤로 또 한 명의 남자가 여유로운 걸음으로 입장했습니다. 박재훈 48세, 금성물산 상무이사. 두 사람 모두 맞춤 제작한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정 한쪽 구석, 소박한 청바지에 낡은 재킷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준 42세, 요양보호사. 그의 손은 거칠었고 옷에선 세제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판사가 입장하며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고 박성진 회장의 유산분할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재혁이 변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회장 자리 물려주신다고 하셨어요. 확실하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무님께서 회사 경영 일선에서 25년간 일하셨으니까요. 그때 박재훈도 자신의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형은 경영만 했지만 전 해외 사업 다 개척했어요. 아버지가 절 더 높이 평가하셨을 겁니다. 두 형제의 눈빛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박민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고 손등에는 소독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봉인된 유언장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유언장을 개봉하겠습니다. 박재혁과 박재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긴장했습니다. 그 순간 박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아버지의 병실이 떠올랐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 강남 중심부 푸른빛 유리로 뒤덮인 72층 높이의 금성타워, 최상층 회장실, 박성진 75세, 금성그룹 창업주이자 재단 이사장. 그는 창밖으로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자산평가서가 놓여 있었는데 총 자산 5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박성진은 깊은 한숨을 쉬며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30년 전 가족 사진. 어린 새 아들이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회장님, 병원 검진 시간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성진은 사진을 다시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 그 녀석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굳히며 일어섰습니다. 가세. 법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박재혁은 입술을 살짝 씹으며 기다렸고 박재훈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반면 박민주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자신의 손을 꼭 잡던 그 순간 민준아, 미안하다. 박민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변호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 박성진은 본 유언장을 통해 순간 법정의 모든 시선이 변호사의 입술로 집중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금성그룹 전체 지분과 총 자산 500억 원, 그리고 재단 이사장 직위를. 박재혁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박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막내 아들 박민준에게 전부 양도한다. 쿵. 박재혁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예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리 없어요. 박재훈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15년 동안 집에도 안 온 놈한테 전 재산을요? 판사님,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유 원장 낭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덧붙여 나는 이 유 원장이 작성될 당시 온전한 정신 상태였으며 삼성병원 정신과 전문의 이철수 박사의 정신 감정을 받았음을 밝힙니다. 감정서는 별첨되어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박재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형님한테는요? 저한테는요?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큰아들 박재혁과 둘째 아들 박재훈에게는 각각 현금 3억 원씩을 유산으로 남긴다. 3억? 겨우 3억이요? 박재훈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25년 동안 회사 키운 게 고작 3억이라고요?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지 않으면 퇴정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시간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95년 봄, 금성그룹 본사 앞. 당시 45세였던 박성진은 직원들을 다그치며 소리쳤습니다. 납기일까지 사흘밖에 안 남았어. 밤을 새워서라도 끝내.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성진은 집에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회사에서 사흘을 꼬박 지냈습니다. 그 시각 박성진의 집. 어머니 김순희 43세가 어린 막내 민준 12세의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민준이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김순희는 슬픈 눈으로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빠는 바쁘셔. 엄마 수술인데도요? 응. 아빠한테는 회사가 더 중요하니까. 김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유방암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김순희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 민준이는 병원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2살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회사죠? 저 아들인데요. 아빠 좀 바꿔주세요. 비서의 냉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그런데 엄마가 지금 수술. 죄송합니다만 업무 시간에는 사적인 전화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이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간호사 윤미라가 복도를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건 어린 소년뿐이었습니다. 윤미라 간호사가 민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순희 환자분 보호자니? 네. 저 아들이에요. 윤미라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끝났어. 곧 병실로 올라오실 거야.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11시 박성진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야 비서에게서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김순희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고 민준이는 어머니 침대 옆 의자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박성진은 아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술 잘 끝났다며. 김순희는 눈을 뜨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여보, 이제 기대 안 해요. 우리 민준이만 잘 크면 돼요. 박성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05년 민준이 22세가 되던 해 금성그룹 회장실. 박성진은 큰아들 재혁 32세, 둘째 재훈 30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재혁이 내가 이번에 미국 지사 계약 따냈다며? 잘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박재혁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훈아,
넌 중국법인 설립 준비 잘 되고 있나? 네, 다음 달이면 정식 오픈합니다. 박성진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박성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말해봐. 전 의대 안 갈래요. 뭐? 박성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준이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사회복지학과에 갈 거예요. 쿵. 박성진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사회복지? 그게 뭐 하는 건데?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이요. 박재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야, 정신 차려. 넌 금성그룹 아들이야. 그런 거 할 시간에 회사 일이나 배워. 전 형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돈만 쫓아다니고 가족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삶 말이에요. 박성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엄마가 수술받던 날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회의 중이라며 전화도 안 받으셨잖아요.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전 제 손으로 누군가를 직접 돕고 싶어요. 박성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장 나가. 넌 이 집안의 수치다.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전 나가겠어요. 하지만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민준이는 돌아서서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박재훈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한 달도 못 버티고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박성진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 가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작은 원룸. 아침 7시, 민준이 37세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작은 방 한쪽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간단히 세수를 하고 청남복지센터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가슴팍에는 박민준 요양보호사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작은 부엌에서 계란 2개로 후라이를 만들어 빵과 함께 먹었습니다. 냉장고 옆에 붙은 가계부에는 이달 수입 180만 원, 지출 165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선생님, 오늘 오전에 신규 어르신 댁 방문이에요. 중구 신당동 이순자 할머니. 윤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9시까지 도착하겠습니다. 민준이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 2호선.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역을 지나갈 때 높이 솟은 금성타워가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 행인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거든. 나 다음 달에 해외 연수가. 회사 물려받으려면 경험 쌓아야지. 민준이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전 9시, 신당동 낡은 빌라 2층 203호. 민준이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순자 할머니, 요양보호사 왔습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이순자 82세,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집안은 어두웠고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응.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10년 전에 연락 끊겼어. 이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병원 모시고도 가고요. 고마워요, 선생님. 근데 내가 돈이 별로 없어서 한 달에 80만 원밖에 못 드리는데. 민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머니 곁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이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오후 5시, 민준이는 할머니 집 청소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민준이가 할머니 옆에 앉아 수저를 챙겨드렸습니다. 선생님은 결혼 안 했어요? 아니요. 혼자 사는 게 편해서요. 가족은? 이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가족 있긴 한데 오래전에 연락 끊었어요. 왜요? 민준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기로 했거든요. 그날 밤 10시, 민준이는 원룸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SNS 알림이 떴습니다. 둘째 형 박재훈의 게시물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서 와인을 들고 있는 재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출장, 럭셔리 라이프, 성공한 인생. 민준이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청남복지센터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동료 정수진 42세가 민준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민준 선생님, 어제 신규 어르신 어떠셨어요? 할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혼자 계셔서 많이 외로워하시더라고요. 정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일이 그래요. 돈은 적게 받지만 그래도 보람은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윤 팀장 55세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준 선생님, 잠깐 이리 와봐요. 민준이가 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윤 팀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번에 VIP 케어 요청이 들어왔어요. 강남에 사시는 분인데 비용을 2배로 주신대요. 누구신데요? 윤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금성그룹 회장님이에요. 최장암 말기시래요.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아버지. 윤 팀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못 맡겠어요. 왜요? 비용도 좋고 경력에도 도움되는데.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팀장님.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윤 팀장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다른 선생님한테 배정할게요. 민준이는 팀장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2020년 12월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금성타워 인근 고급병원, 아산메디컬센터 VIP 병동, 박성진 72세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건강했던 몸은 이제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침대 옆에는 간병인 김영숙 55세가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성진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물 좀. 김영숙 간병인은 대충 물컵을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요. 박성진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으려 했지만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김영숙 간병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또 쏟으셨네요. 제가 치울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걸레를 가지러 갔습니다. 박성진은 쓸쓸하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3시 큰아들 박재혁이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는 병상 옆에 서서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회의가 4시에 있어서 오래 못 있을 것 같아요. 몸은 좀 어떠세요? 박성진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혁아, 내 어릴 적 기억나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한테 좋은 아버지였니? 박재혁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는 훌륭하셨어요. 회사도 키우시고. 회사. 그래, 회사. 박성진의 목소리가 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먼저 가볼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박재혁은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박성진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후, 둘째 아들 박재훈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박성진은 눈을 뜨며 아들을 보았습니다. 재훈이, 왔구나. 네. 근데 아버지, 금성물산 중국법인 건 어떻게 할까요? 투자자들이 계속 연락을 하는데. 박재훈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박성진은 힘없이 손을 저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아, 네. 그럼 아버지 좀 쉬세요. 전 해외 출장이 있어서 이번 주는 못 올 것 같아요. 박재훈도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박성진은 홀로 남겨진 병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6시, 간병인 김영숙이 박성진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한데 제가 내일부터 못 올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이 와서요. 박성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후임 간병인은 내일 오실 거예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김영숙 간병인은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병실은 적막했습니다. 박성진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침대에 그대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박성진은 수치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10시 병원 복도를 지나가던 민준이 우연히 VIP 병동 쪽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순자 할머니를 모시고 응급실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VIP 병동 902호. 그곳이 아버지 병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가지 말자. 하지만 그 순간 병실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는 멈칫했습니다. 신음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민준이는 결국 병실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침대 시트는 젖어 있었고 아버지는 그 위에서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성진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습니다. 민준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박성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거라.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장실로 가서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씻겨드릴게요. 안 돼. 가라. 민준이는 아버지의 옷을 벗기고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아버지를 직접 돌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성진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준이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씻겼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제가 곁에 있을게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윤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그 VIP 케어 건 제가 맡겠습니다. 윤 팀장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제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가 꼭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알겠어요. 그럼 오늘부터 투입할게요. 민준이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민준이는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고 아버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성진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왜? 제가 아버지 담당 요양보호사로 배정받았어요. 민준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다른 사람으로 바꿔라. 안 돼요. 이건 제 일이에요. 민준이는 가방에서 혈압계와 체온계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혈압부터 재볼게요. 박성진은 어쩔 수 없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혈압 측정 결과 90에 60. 평소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네요. 수액 처방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는 즉시 담당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이의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 아버지의 체온과 혈압을 체크했습니다. 8시 아버지를 휠체어에 앉혀 병원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9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죽과 반찬을 직접 떠먹여 드렸습니다. 10시 아버지의 침대 시트를 갈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낮 12시 점심 식사, 오후 2시 물리치료실로 모셔갔습니다. 오후 4시 약 복용 체크, 저녁 6시 저녁 식사, 밤 9시 잠자리 준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성진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아버지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 아버지. 왜 돌아왔니? 민준이는 책을 덮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아버지니까요. 박성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너한테 못된 아버지였는데. 민준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민준아,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버지.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박성진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큰아들 재혁이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와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민준이가 아버지 곁에서 발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 내가 왜 여기 있어? 형, 오랜만이에요. 민준이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박성진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날 돌봐주고 있다. 박재혁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돈 없어서 간병인도 못 구해요? 제가 비용 드릴게요. 이 녀석한테 맡기지 마세요. 민준이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형, 전 아버지 담당 요양보호사예요. 제 일을 하는 거예요. 박재혁이 비웃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금성그룹 아들이 요양보호사라니. 정말 가문의 수치야. 그만해. 박성진이 소리쳤습니다. 재혁아, 너는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 민준이는 매일 날 돌봐준다. 누가 더 효자냐? 박재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바빠서 그랬던 거예요. 바쁜 건 핑계야. 민준이도 바빴지만 시간을 냈어. 박재혁은 할 말을 잃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2달 후, 박성진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남은 시간이 6개월 정도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성진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죽으면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다. 들어라. 내가 죽으면 유언장이 있다.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유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건 내 뜻이다. 변호사한테 다 맡겨뒀어. 박성진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진짜 부자가 뭔지 아는 것 같구나. 아버지, 돈이 아니라 사랑이 진짜 재산이더구나.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석 달 후, 2021년 6월, 박성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민준이는 밤낮 없이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박성진이 힘겹게 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민준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계속 곁에 있을게요. 나는 행복했다. 마지막에 너를 다시 만나서. 박성진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민준이가 다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날 새벽 4시 30분, 박성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재혁과 둘째 재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민준이는 조용히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 사흘째 되는 날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7일 후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박재혁과 박재훈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7일 후 법원 조정실, 박재혁, 박재훈, 그리고 민준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이철민 58세가 봉인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고 박성진 회장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박재혁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박재훈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반면 민준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나 박성진은 본 유언장을 통해 내 뜻을 밝힙니다. 먼저 금성그룹 전체 지분 100%와 총 자산 500억 원, 그리고 재단 이사장 직위를 막내 아들 박민준에게 양도합니다. 뭐라고요? 박재혁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예요. 박재훈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15년 동안 집에도 안 온 놈한테 전 재산을요?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은 삼성병원 정신과 이철수 박사의 정신 감정을 받으셨습니다. 감정서에 따르면 고인은 온전한 정신 상태였습니다. 박재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는요? 큰아들 박재혁과 둘째 아들 박재훈에게는 각각 현금 3억 원씩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3억? 박재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25년 동안 회사 키운 게 고작 3억이에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재혁아, 재훈아, 너희는 회사 경영에 능력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걸 몰랐구나. 돈보다 가족이 먼저다. 민준이만이 그걸 알고 있었어. 마지막 1년 동안 민준이는 매일 내 곁에서 날 돌봐줬다. 그게 진짜 효도다. 박재혁과 박재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민준아, 넌 진짜 부자가 뭔지 아는 것 같구나.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쓸지 나는 믿는다. 사랑한다, 아들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유언장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박재혁이 변호사를 붙잡았습니다. 이에 제기할게요. 이건 명백히 부당해요. 변호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유 원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정신감정서도 있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소송을 하셔도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박재훈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박민준. 내가 아버지를 조종한 거지? 15년 만에 나타나서 재산 노린 거잖아. 민준이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형, 전 아버지한테서 돈을 바란 적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외로워 보여서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요양보호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민준이는 형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형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석 달 동안 몇 번이나 오셨어요? 큰형은 3번, 둘째 형은 2번. 그것도 회사 일 얘기하러 오셨잖아요. 그건 박재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 매일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밤새 기저귀 갈아드리고 식사 떠먹여드리고 책 읽어드렸어요. 형들은 뭘 하셨나요? 박재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린 회사 일이 바빠서.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사가 바빠서 엄마 수술도 못 오셨다고. 형들도 똑같네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돈 벌기 바빠서 가족은 뒷전이죠. 그게 형들이 배운 거예요. 박재혁과 박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금성그룹 본사 회의실. 이사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새 회장님? 요양보호사였다면서? 민준이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박민준입니다. 오늘부터 금성그룹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실례지만 경영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배울 겁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직을 맡은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민준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금성그룹은 앞으로 사회 공헌에 집중할 겁니다. 다음 날 민준이는 변호사 이철민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유산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철민 변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유산을 포기하시겠다고요? 500억 원을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민준이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재산으로 성진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독거노인, 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을 짓고 싶습니다. 이철민 변호사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뜻이십니다. 하지만 형제분들께는요? 큰형과 둘째 형에게 각각 10억 원씩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도 원하셨을 거예요. 이철민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유산 상속인이신 회장님께서 자유롭게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진행해 주세요. 일주일 후 다시 법정. 박재혁과 박재훈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박민준 씨, 오늘 이 자리에 부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판사님, 그리고 형들. 저는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박재혁과 박재훈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신 이 재산으로 성진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단은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시설을 운영할 겁니다. 또한 무료 급식소와 의료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 계획입니다. 민준이는 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큰형 박재혁과 둘째 형 박재훈에게는 각각 10억 원씩 드리겠습니다. 박재혁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께서 형들을 사랑하셨어요. 다만 형들이 그걸 몰랐을 뿐이죠. 박재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 돈으로 사치하지 마세요. 대신 의미 있는 일에 쓰세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판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유언장에 추가 문구가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아,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너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어. 그게 너의 가장 큰 재산이야.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넌 진짜 부자가 뭔지 아는 것 같구나. 자랑스럽다, 아들아.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판사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박재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재훈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형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들, 미안해요. 제가 15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박재혁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미안해. 우린 정말 중요한 걸 몰랐어. 박재훈도 민준을 껴안았습니다. 동생아, 용서해줘. 우린 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못된 형들이었어. 세 형제는 법정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망치를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 금성그룹 이사회. 민준이가 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성진사회복지재단은 서울에 200병상 규모의 요양시설을 짓겠습니다. 또한 전국 10개 도시에 무료 급식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재혁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나도 재단 일 도와줄 수 있을까? 민준이는 놀라며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이요? 응,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25년 동안 돈만 쫓아다녔는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걸 하고 싶어. 박재훈도 다가왔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해외 사업 경험 있으니까 해외 봉사 프로그램 만들면 어떨까? 민준이는 형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형들. 함께하면 정말 좋겠어요.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후, 2022년 6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 푸른 잔디밭이 펼쳐진 5층 건물, 성진사회복지재단 개원식 날, 200명의 어르신들이 밝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성진사회복지재단이 문을 엽니다. 이곳은 제 아버지 박성진 회장님의 뜻을 담아 만들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돈을 벌었지만 마지막에 깨달으셨어요. 진짜 부자는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눴느냐로 결정된다고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재단은 여러분 모두의 집입니다. 따뜻한 밥, 편안한 잠자리, 그리고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젊은이 고맙네. 우리 같은 늙은이들 챙겨줘서. 민준이는 어르신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계셔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개원식이 끝난 후 민준이는 아버지의 사진이 걸린 추모관으로 갔습니다. 벽면에는 박성진의 큰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눴느냐로 결정된다. 박성진. 민준이는 아버지 사진 앞에서 깊이 절했습니다. 아버지, 잘 보고 계시죠?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아. 민준이가 돌아보니 박재혁과 박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형들. 박재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왔어. 세 형제는 나란히 아버지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재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25년 동안 회사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걸 몰랐어요. 박재훈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민준이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사랑이 진짜 재산이라는 걸. 민준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마지막 1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세 형제는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오후, 재단 1층 식당,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고 어르신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식사를 도왔습니다. 이순자 할머니 83세가 민준을 보며 웃었습니다. 민준 선생님, 여기 정말 좋아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저도 할머니가 행복하시니까 기뻐요. 그때 한 어르신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나? 민준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행복해요.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착한 젊은이네. 저녁 6시. 민준이는 사무실에서 다음 달 운영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박재혁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이거 봐. 전국 10개 도시 무료 급식소 설립 계획서야. 내가 직접 만들었어. 민준이는 서류를 받아보며 놀랐습니다. 형, 이거 정말 잘 만들었네요. 박재훈도 들어왔습니다. 나는 해외 봉사 프로그램 준비했어. 베트남이랑 캄보디아에 요양시설 짓는 거 어때? 좋아요, 형.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세 형제는 함께 웃었습니다. 박재혁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동생아, 내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 알지?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박재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평생 성공만 쫓아다녔는데 진짜 성공은 이런 거였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 민준이는 형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형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맞아. 이제야 진짜 형제가 된 것 같아. 그날 밤, 민준이는 재단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전 행복해요. 형들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준이는 눈을 감으며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민준아, 넌 진짜 부자가 뭔지 아는 것 같구나. 민준이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알아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눈 사람이라는 걸. 자막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성진사회복지재단은 개원 후 3년 동안 전국 500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박민주는 현재도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고 매일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박재혁과 박재훈은 금성그룹 이사직을 사임하고 재단 이사로 활동하며 사회공헌 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눴느냐로 결정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진짜 재산은 무엇입니까? 재단 정원 세 형제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재단 건물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박성진이 내려다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